안녕하세요. 12단계 수학학원의 수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세 번째 강의로서 매양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38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에서 그 다음 BC와 CD의 중점을 MN이라고 하고 BD와 AM 그리고 AN과의 교점을 PQ라고 할 때 MN이 6일 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무게중심의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무게중심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게 되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있을 때 A, B, C다. 그러면 자, AB의 중점을 여기 D라고 놓을까?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E,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F라고 이렇게 잡아봐. 그랬을 때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인 E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C에서 대변의 중점인 D에다가 선을 긋고, 마찬가지로 B에서 이렇게 F까지 선을 그었을 때 만나게 되는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무게중심. 자, 그러면 무게중심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냥 간단하게 진짜 정말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일단 이 삼각형들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C에서 대변의 중점에다 선을 긋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습니다. 즉 AD의 길이, BD의 길이, BE의 길이, CE의 길이 같고, CF랑 AF가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여기 A에서 E까지 2대1, 이쪽도 2대1, 이쪽도 2대1이라는 내용. 이 무게중심과 관련돼서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는데,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중점이야. 그랬을 때,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아마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 그러면,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잖아?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은 반드시 평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A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는 그것의 2배, 2A가 됩니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게 되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자, 지금 X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X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봐봐. 일단은 요 삼각,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M은 BC의 중점이고, N은 CD의 중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삼각형 BDC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6이잖아? 그러면 BD는 그것의 2배인 12가 되겠지. BD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12가 됩니다. 12가 된다. 됐니? 12가 돼. 그랬을 때 혹시 그거 아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BD의 길이가 10이잖아. 그랬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거든. 근데 이거 좀 설명해 주게 되네. 무게중심을 가지고. 저 부분을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확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지금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는데, 왜 BP와 PQ와 그 다음에 QD가 같냐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중점이고 중점이야. 이랬을 때, 그리고 대각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일단 긋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 걸을게요.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 그리고 또한 얘가 지금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같아요. 그럼 따라서 얘는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얘가 무게중심이야. 같은 방법으로다가 이 삼각형,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얘 또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결국은 무게중심은 2대 1이라고 했지. 즉 여기가 2대 1이야. 그러니까 2대 1. 이쪽도 2대 1이 되는 거야. 2대 1. 그러면 2대 2대 2가 되겠네. 결국 2대 1대 2니까 1대 1대 1. 즉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런데 B에서 D까지의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고 하는 것은 12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cm가 됩니다. 4. 정답은 4가 됩니다. 이건 정답은 이제 4가 되는데, 참고로다가 만약에 이게 좀,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면, 여기 3, 2, 5, 2, 4, 4, 4. 넓이의 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3대, 2대, 5대, 2대, 4대, 4대, 4. 알아두면 혹시 이제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3, 2, 5, 2, 4, 4, 4. 그래서 3, 2, 5, 2, 4, 4, 4. 알아두면 편한 공식이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피타고라스가 되겠네. 줄여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예전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거의 3학년 2학기 때 전범위가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3학년 때가 되면 이제 제곱근이라는 걸 배우거든. 근데 지금 피타고라스가 중2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심플해졌어, 그냥. 그러니까 좀 원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진짜 과거에는 3학년 2학기 진짜 전체였어, 그냥 피타고라스. 그리고 엄청 중요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뭐 이 정도 개념. 뭐 얘도 보게 되면 빗변이 x잖아. 그럼 x의 제곱은 8의 제곱 64 더하기 그 다음에 66에 36 더하니까 얼마야? 100.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100이 되었다. 그럼 x는 얼마야? 그냥 10이야.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야. 뭐 좀 이제 혹시 이제 선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의 길이가 2cm이고 여기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3cm다. 그랬을 때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2를 제곱하니까 얘를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은 2의 제곱인 4 더하기 3의 제곱인 9 더하니까 13이네.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를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를 루트 13. 아마 한 번쯤 들어보긴 했을 거야.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 수라는 거 앞선 강의에서도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지만 피타고라스 수 뭐였냐면 자 3, 4, 5. 여기 2학년들은 처음 가르쳐주는구나. 그러니까 3, 4, 5, 5, 12, 13. 그 다음에 8, 15, 17, 6, 8, 10. 요거는 좀 암기를 해놔. 요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5고 나머지가 3, 4.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3, 4, 5, 5, 12, 13. 그 다음에 8, 15, 17, 6, 8, 10. 이거. 아마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빗변이 5야. 빗변이 13이야. 빗변이 17이야. 빗변이 10이야. 그랬을 때 나머지 각이 6, 8, 10, 8, 15, 17, 5, 12, 13, 3, 4, 5 이게 된다고. 그래서 사실 여기다 2 곱하면은 6, 8, 10이 되고 뭐 3 곱하고 4 곱하고 5 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피타고라스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건 필요 없이 요거는 워낙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가 4고 빗변의 길이가 4고 여기가 3이다. 3, 4, 5네. 이건 안 돼. 왜냐면 빗변이 제일 길어야 되거든. 근데 빗변이 4건데 얘가 5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얘는 아니야. 얘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는 4의 제곱인 16 넘겨주니까 x 제곱은 7. 그래서 x는 아직 우리가 이제 중2는 배우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곧 있으면 배우게 될 루트 7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이 3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10. 그래서 6, 8, 10이 되는 거잖아. 그치? 6, 8, 10. 이거 6, 8, 어디 갔어? 6, 8, 10. 그래서 3, 4, 5는 그냥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5, 12, 13. 그 다음에 이제 8, 15, 17은 이제 광복절, 재헌절. 근데 요즘 친구들이 광복절과 재헌절을 또 몰라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냥 광복절, 재헌절 했는데 그냥 8, 15, 17, 6, 8, 10 이렇게 외워줘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40번 문제가 옆에 있구나. 40번 문제 보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BD가 15다.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15라는 거네. 그랬을 때 BC 대 CD가 4대 3일 때 B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건데 BC 그러면은 12네. 여긴 10이고 여긴 그냥 9야. 답이.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봐봐. 여기 B, 그러니까 요 직각삼각형을 놓고 봐봐. 직각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빗변의 길이가 15야. 근데 여기가 얼마야? 12, 모르지, 지금 현재는. 모른다고 쳐. 모른다고 치고. 모르고,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이제 D인데, 지금 자, 문제에서 BC 대 CD의 B가 4대 3이야. 자, BC 대 CD의 B가 4대 3인데,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가 실제 길이가 4고 여기가 3이라는 게 아니야. 어떤 숫자가 있는데 공통된 숫자로 공통된 공약수로 나누고 났더니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4대 3이겠다는 소리야. 그럼 따라서 여기 BC의 실제 길이를 내가 4K라고 봅시다. 그리고 CD의 실제 길이를 3K라고 놓자고. 그래서 원래 실제 값이 4K였는데 4K고 여기 3K였는데 여기를 공통된 약수인 K로 약분하고 났더니 4대 3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했을 때 자, 4K를 제곱하니까 16K의 제곱 더하기 3K를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9K의 제곱은 15를 제곱하니까 225가 되겠지? 225. 15의 제곱은 225.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해주니까 25K의 제곱은 225가 되겠지? 그럼 양변을 나눠줘. 25로다가. 25로 나눠주게 되면 K의 제곱은 15니까 9가 되겠지? 9. 됐나요? 9. 그럼 따라서 제곱해서 9가 될 수 있는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3. 그러면 여기에 실제 길이가 4에다가 3을 곱해주니까 12. 얘는 얼마야? 9. 따라서 정답은 BC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12가 되는데 이렇게 풀면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자 3, 4, 5, 12, 13, 그 다음에 8, 15, 17을 알려줬는데 자 여기다가 2 곱해봐.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면 6, 8, 10이야. 다시 3을 곱해봐. 여기다 3 곱하면 9, 3 곱하면 12, 3 곱하면 15. 왜냐면 선생님이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여기의 길이가 15인데 얘를 3으로 나누면 5. 근데 4대 3이잖아. 그럼 여기가 4대 3, 3, 4, 5. 그럼 공통적으로 나눠줬던 숫자가 뭐였던 거야? 3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얘가 3이었으니까 여기다 3 곱하니까 12, 여기다 3 곱하니까 9. 한 5초? 3초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문제 볼 건데 3번이 아니라 41번이 참 41번인데 일명 이제 그 선생님은 이걸 소몰이 공식이라고 지난 강의도 얘기했지만 소몰이 공식이 되는데 왜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뻑큐 그 다음에 한글 소자 그 얘기해 줬잖아. 지금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직각인 부분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래서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쪼갰다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자, 직각이야. 그러면 왼쪽 콧날을 제곱한 것은 자 왼쪽 콧구멍 곱하기 2B라고 그랬었어. 그 다음에 오른쪽 콧날을 제곱한 것은 오른쪽 콧구멍 곱하기 2B라고 그랬었어. 그 다음에 그 뻑큐 있잖아. 요 가운데를 제곱한 것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글 소자 그냥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게 숫자. 됐니? 그러면 얘는 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근데 먼저 저기를 구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얘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6이야. 여기 10이야. 6, 8, 10. 그러면 A, B의 길이가 8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자 공식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즉,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게 소자잖아, 소. 한글 소. 근데 지금 여기의 길이가 8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의 길이가 6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여기가 10인 거야. 그럼 따라서 X는 8 곱하기 6은 X 곱하기 10. 즉, 10X는 6, 8, 48이 될 거고, 그럼 10으로 나눠주니까 10분의 48. 자, 2로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5분의 24. 그래서 X값은 5분의 24가 되지. 그럼 일단은 뭐 1, 2, 3번 다 틀렸겠네. 2번, 4번 중에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Y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왼쪽 콧구멍 공식을 이용한다면 자, 콧날의 제곱은 콧구멍 곱하기 2B라고 했어. 왼쪽. 그러면 88에 64. 88에 64는 자, Y 곱하기 10이 되니까 10y가 되겠네. 그럼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니까 y 값은 10분의 64가 되고 다시 2로 약분하니까 5분의 32가 되겠지. 그러면 x는 5분의 24가 되겠고 y는 5분의 32가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요거 손머리 공식이라고 그냥 진짜 손머리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웬만한 공식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을 그냥 붙여줘. 이름을 붙여줘가지고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들에다가도 다 그냥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암기할 때도 좀 편하고 재밌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2번은 전에는 사실 피타고라스가 되게 좀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고 이랬을 때는 보통 이제 근데 그게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가 이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요 공식은 누가 만들었냐? 다들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피타고라스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누군지 알 수 없다. 이게 뭐 중국에서도 그 공식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왜 굳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냐? 그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피타고라스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쏙 해가지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이 이제 대학 때도 보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 증명한 게 보통 2만 가지가 넘어요. 2만 가지가 넘고 잡다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좀 쓸만한 게 56가지. 근데 그것도 좀 복잡하긴 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딱 4가지야. 먼저 피타고라스의 증명과 그 다음에 인도의 수학자인 바스카라의 증명이 있어. 바스카라도 똑같이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내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왜 수학을 하나요? 대통령도 수학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가필드, 고향 이름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가필드라는 분이 증명한 가필드의 증명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그림인데 이 유클리드의 증명이거든. 유클리드 증명은 좀 복잡해.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이 유클리드의 증명에서만 한 시험 문제가 한 2-3개씩 나왔었거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증명을 꼼꼼하게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다 보여주지 않고 피타고라스의 증명과 그 다음에 유클리드의 증명을 다 보여주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여줘 볼게요. 먼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증명했느냐?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바스카라의 증명과 가필드의 증명도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도록 하고, 여기가 삼각형 이쪽으로 AB를 쳐보자. ABC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ABC,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 붙입시다. 여기다가. 그랬을 때 여기 ABC, 여기가 D, 여기가 E, 뭐 F, G, H라고 놓고 했을 때.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을 똑같이 갖다 붙였으니까
여기의 길이가 B면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는 A가 되겠네.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겠고, 왜냐면 얘 합동이니까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B가 돼. 여기는 C, 여기는 C, 여기는 C. 그랬을 때 요 사각형은 일단은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 일단 말은 뭐야? 거기에다가 잘 봐. 여기가 직각이지. 그러면 요 각이랑 이 각이랑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 맞지? 근데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더해도 90도가 돼.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90. 그럼 여기도 90, 여기도 90, 여기도 90. 직사각형의 성질. 즉 마름모하고 직사각형이 만났어? 아, 정사각형이네.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이 큰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A 더하기 B, 세로도 A 더하기 B야. 아,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아,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2 과정에서 이 A 플러스, 물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제 그 곱셈공식 이제 2학년, 3학년 때 배웠는데 일단 그냥 알아봐요. 그냥 얘는 A 제곱, 얘를 이제, 그러니까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가 곱해져 있는 건데 얘를 전개시키게 되면 얘는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는 부분의 합이야. 즉 무슨 소리냐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을 더하게 되면 전체가 된다고. 그럼 따라서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밑변이 B고 높이가 A야. 그럼 그것을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 AB. 그런데 똑같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 그럼 따라서 2AB. 즉 삼각형만의 합은 2AB가 돼.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C의 제곱. 이게 되겠지? 그러면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 큰 정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전개한 게 이거라고 한다면 얘네들 다 더한 게 이거잖아. 2AB 더하기 C의 제곱. 그러면 양변에 2AB, 2AB 날리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아, 이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그래서 빗변이 C인 거잖아.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증명이 된다고. 됐나요? 이게 피타고라스의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바스카라의 증명은 이거랑 좀 비슷해. 이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필드의 증명은 이제 그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혹시 책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유클리드의 증명인데, 유클리드의 증명은 하진 않을 거야. 증명은 안 해줄 거야.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유클리드 증명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자, 개념만 잠깐 보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직각삼각형. 그랬을 때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고, 또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또 있어. 정사각형. 그랬을 때 만약 여기의 길이가 C고 여기의 길이가 A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B가 된다고 했을 때,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했을 때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 결국 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C의 제곱이야.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A 제곱이야.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A 제곱이야. 따라서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것은 누가 되느냐?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 알겠니? 요게 되고. 또 이런 거 많이 나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땡을 딱 해봐.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여기랑 똑같아. 여기의 넓이가 여기랑 똑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뭐 문제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유클리드 증명은 좀 복잡하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같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서 결국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이 유클리드의 증명을 딱 배울 때, 와, 정말 놀라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막 그런 거 진짜 좀 저기 있어. 왜냐면 이게 좀 어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린 나이에 너무 신기하더라고. 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
자, 여하튼 42번은 그러면 잘 보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냥 이거지.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그냥 간단하지. 36 더하기 48 하면 돼. 알겠지? 요거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건 얘랑 똑같습니다. 그냥 뭐 산수지. 얼마가 되겠어? 84가 답이 되겠네. 그지? 84.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3번. 다음 그림은 직사각형 ABCD의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세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 방법은 사실 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겠네. 왜냐면은 근데 요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 봐.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요 삼각형 EAB의 넓이, 삼각형 EAB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삼각형 EBC의 넓이가 같아요. 삼각형 EBC의 넓이가 같아. 왜냐면 이제 여기 밑변이고 밑변 갖고 얘랑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랑 같으냐면 여기다 A에서 F까지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요. A에서 F까지 선 넘게 되면 ABF, 삼각형 ABF와 근데 지금 대응되는 순서로 써줘야 되니까 얘를 ABF라고 쓰면 안 되네. 얘가 ABF가 아니라 2에 대응하는 거니까 F, 그 다음에 B에 대응하니까 B, A라고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요 지금 색칠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 거야, 합동. 얘네 둘은 합동이 돼, 합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걸 뭐라고 하냐? 뭐 A, B, C, D, E, F. 여기 G라고 할까? G가 여기 있네. G, H, I라고 합시다. I. 여기.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게 되는 B, C와 만나게 되는 점을 I라고 했을 때 삼각형 BFC, 삼각형 BFC가 넓이가 같아. 그러니까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합동이고 얘랑 넓이가 같으니까 결국 얘랑 넓이가 같단 말이야. 얘랑 넓이가 같아.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요 삼각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얘는 거잖아, 그지?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든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든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 아무거나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지저분하게 지울까? 자, 보니까 지금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여기의 길이가 5야. 여기는 13이야. 5, 12, 13. 그럼 여기 AB의 길이가 12가 될 거 아니야. AB의 길이가 12. 그러면 AB의 길이가 10이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2의 제곱인 144가 될 거고 이 AB는 그거를 반땡한 거기 때문에 12를 반으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지. 2로 나누니까 72. 그럼 따라서 얘가 72니까 얘도 72가 되고 얘도 72가 되고 얘도 72가 된다고. 다 70이야 그냥. 이게 되지. 되니?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봐주면 되지. 답은 그래서 72가 될 거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저기네. 가필드의 증명을 이용한 거. 가필드의 증명을 이용한 건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대 대통령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수학을 좀 좋아하셨나 봐. 자, 삼각형 ABE와 삼각형 ECD가 서로 합동이다. 근데 뭐 이게 왜 합동이냐 간단하게 보이게 되면 보통 이제 문제 조건이 이제 주어져.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필드의 증명이라는 게 사실 그거야. 이 삼각형 ABE와 합동인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을 갖다 붙인다고. 그럼 합동인 삼각형을 갖다 붙이니까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도 12가 되고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가 될 거 아니야, 그치?
했니? 그랬을 때 얘가 사다리꼴이잖아.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과 아랫변 더하고 높이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냥. 나온 김에 한번 증명 한번 해봐. 수학은 증명을 잘해야지. 증명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직각이고 여기의 길이가 B야. 여기의 길이가 C야. 그럼 마찬가지다가 얘도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A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B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C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얘가 직각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을 더하면 90도. 근데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요각. 근데 얘랑 얘랑 더한 게 90도니까 여기 직각이네. 아, 직각. 그러면 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 아,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높이도 A 플러스 B네. 제곱. 왜냐면 곱했으니까. 곱하기 2. 근데 이게 아마 고2 과정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안 나오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중3 과정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과거에는 이게 이제 중2 때 배웠었거든. 아마 이게 그래서 증명하기가 좀 학생들이 어려울 수도 있긴 있어. 근데 그냥 봐봐. 이게 된다고. 그럼 얘가 이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데 전체는 항상 부분의 합이라고. 얘를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쪼개서 보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할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B야. 그치?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치? 똑같은 게 있는 거잖아. 똑같은 게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AB. 즉 2 따라서 얘가 이거 합치니까 얘는 2분의 2AB가 돼. 물론 이제 약분이 되긴 하지만 약분 안 할게 그냥.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도 C고 높이도 C야. 2분의 C의 제곱. 따라서 플러스 2분의 C의 제곱. 둘이 같다고. 그럼 전부 다 좌변과 우변에 있는 2는 그냥 2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버리고 얘 전개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요 전개하는 건 이제 중3 때 되면 배울 거야 아마. 그리고 여기 플러스 2AB 플러스 C의 제곱. 물론 이제 좀 선행한 학생들은 이거 가볍게 할 거고. 그럼 여기 이거 없애버려. 그러면 결국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요게 되겠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변의 요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가필드라는 분은 이걸 이렇게 증명을 해낸 거고. 44번 문제 충실해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잘 봐.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넓이는 몇입니까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얘가 50이 여기 13이라고. 그럼 여기도 13이라고. 그치? 50이 13. 왜? 피타고라스 정리했을 때. 그러면 13 곱하기 13 나누기 2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13 곱하기 13은 얼마야? 169. 그걸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69라고 하는 답이 만들어집니다. 답은 그래서 2분의 169. 자, 그 다음 문제가 45번인데 45번은 조금 귀찮은 문제가 됐네. 자, 45번 문제.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직각삼각형인 것은 물었는데 그냥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간혹가다 이제 이게 나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다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두 변의 길이 합이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무조건 커야 돼. 예를 들어서 뭐 3cm, 4cm, 8cm 이거 삼각형 자체가 안 돼. 왜냐면 작은 거 두 개를 더했는데 얘보다 작아. 그럼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같아도 안 돼. 무조건 커야 돼. 둘이 합친 게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이겨야 돼. 같아도 안 돼. 같아도 안 된다고. 요거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여기 보니까 딱 우리가 외웠던 공식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건 없네. 지금 3, 4, 5, 50, 23, 뭐 85, 17, 6, 82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럼 좀 일일이 해봐야 되겠네. 일일이. 귀찮은 거지. 그지? 귀찮은 거지. 뭐 1번 보게 되면 자 2분의 3 1.5야. 2분의 5 2.5야. 얘가 제일 크네. 그럼 제일 큰 2분의 5를 제곱해 준 것은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보다 크다. 아니, 같다. 그럼 보여주면 되겠지. 2분의 5를 제곱하니까 4분의 25. 2를 제곱하니까 4. 그다음 2분의 3을 제곱하니까 얼마야? 4분의 9. 그럼 이쪽을 통분해. 그러면 4분의, 나 4 곱하니까 16 플러스 9. 똑같네. 16 더하기 9와. 바로 1번이었네. 그지? 나머지, 얘 하면 뭐 77에 49. 얘 4, 4, 4, 16, 4, 4, 16. 즉, 16 곱하기 2 해주면 같지가 않잖아. 그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이제 피타고라스의 활용.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필수 유형의 문제들만 46문제죠? 네, 46문제. 그러니까 교과서에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들은 꼭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개념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리고 또한 시험 문제, 이 문제들만 풀면 시험 문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문제들만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한 46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의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 맞지? 네. 자, 다음 그림은 각 C가 90도 인 직각삼각 ABC의 세 변을 각각 지름으로 하는 세 반원을 그린 것이다. AC의 길이가 4cm이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가 18파일 때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라고 하시오.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선생님. 제대로 됐네. 얘가 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떤 성질이냐면 이게 있어요.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런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직각이야.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랬을 때 요 그러니까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다가 AC를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반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니 여기의 길이가 C고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B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잖아. 그 소리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 반원의 넓이를 S1이라고 놓을게. 요 반원의 넓이를 그냥 너의 넓이를 S1이라고 이름 붙였어. 요 반원의 넓이의 이름을 S2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S3. 그러면 얘랑 더한 거, 즉 S1과 S2를 더한 것은 요 반원의 넓이 S3과 같다. 즉 뭐 S1, S2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랑 더한 게 얘의 넓이와 똑같다. 즉 요 반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어디가 지금 빗변이냐면 여기서는 얘가 그러니까 직각이 쳐다보는 변이 빗변이야. 여기가 빗변이잖아. 얘가 빗변이니까 따라서 이 반원과 요 반원의 넓이를 더한 게 얘가 된다고. 되니? 그럼 따라서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얘는 알고 있으니까 18파이니까. 그럼 이 반원의 넓이. 우리가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그럼 반지름이 얘는 지름이 4인 거잖아.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2가 되는 거거든. 그럼 2를 제곱하니까 4파이. 근데 반원이니까 2로 나눠줘. 그럼 따라서 2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18파이와 2파이를 더해주니까 이것의 넓이는 얼마? 20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0파이. 참고로다가 얘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이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그림인데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요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는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얘랑 더하면 얘랑 같아요. 알겠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딱 뒤집어 올린 것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원이 이렇게 뒤집어 올라간 게 이 반원이 되기 때문에. 되니? 그래서 왜냐면은 봐. 이거 한번 간단히 보여주게 되면 이 도형은 사실 참 증명을 하나가는 과정이 좀 재미가 있거든.
라고 나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봐. 여기까지 이 구역을 나누게 되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여기를 5번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 반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1번과 2번이 되는 거야. 1번, 2번. 그리고 요 반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4, 5가 되는 거야. 4번과 5번.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이 반원과 이 반원의 넓이를 더한 건 요 반원이 되거든. 근데 이 반원을 이렇게 올렸어. 그럼 여기의 넓이는 2, 3, 4가 되는 거야. 2, 3, 4. 그러면 여기 자 2번, 2번 없애고 4번, 4번 없애게 되면 결국 3번만 남지. 3은 1번과 5번과 같다? 아, 여기 요 초승달 모양과 요 초승달 모양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게 뭐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준 거고. 자, 여하튼 총 46문제 우리 매양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46문제를 준비를 해서 뭐 풀이까지 다 했고요. 여튼 12월 달에 있는 기말고사 때 모두 다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된 영상은 우리가 이제 12단계 수학학원 홈페이지나 자료 같은 거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